영국의 스코틀랜드는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의 독립전쟁 등 오랜 세월 잉글랜드와 맞서 투쟁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와서 영국은 스튜어트 왕조 아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통일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서 후사가 없어 잉글랜드의 튜더 왕조가 단절된 후 헨리 7세의 후손인 스코틀랜드의 왕이 잉글랜드를 통합하여 제임스 1세로 즉위하면서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2세가 영국 의회에 의해 쫓겨나면서 스튜어트 왕조는 결국 종말을 맞이합니다. 스튜어트 왕조의 몰락은 스코틀랜드 지지자들의 반란을 불러와 영국 전체는 내전에 휩싸이고 최후의 결전인 컬러든 전투의 패배를 끝으로 스코틀랜드 독립항쟁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도 깊은 앙금으로 남아있는 자코바이트의 반란, 그리고 최후의 전투 컬러든 전투를 소개하겠습니다. 1642년 크로멜이 주도한 청교도 혁명으로 공화정 시대가 왔으나 크로멜이 죽은 후 국왕 지지자들이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왕으로 세우면서 다시 왕정이 시작됩니다. 스튜어트 왕조의 3대 찰스 2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국교를 부활시키려 했고 깜짝 놀란 의회는 이를 막고 국교회가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관리가 될 수 없도록 심사법과 인신보호령을 제정해 대항했습니다. 찰스 2세의 뒤를 이어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제임스 2세가 가톨릭교도임에 따라 의회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나뉘어 격렬한 투쟁이 벌어집니다.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토리당, 왕의 전제 정치를 물리치며 가톨릭 세력이 커지는 걸 막고자 하는 사람들을 휘그당이라 불렀는데 토리당이 승리해 결국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제임스 2세는 왕이 되자마자 군대를 만들어 자신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한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고 구교도들을 중용했고 심지어 인신보호령을 어기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임스 2세의 폭정에 놀란 의회는 휘그당과 토리당이 힘을 합쳐 1688년 제임스 2세가 가톨릭교도임을 이유로 폐위시키고 그 딸인 메리와 남편 윌리엄 3세를 공동 왕으로 추대하는 명예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명예혁명은 보는 시야에 따라 제임스 2세의 스코틀랜드 왕위를 잉글랜드 의회가 무단으로 빼앗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스코틀랜드인이 이런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원래 스튜어트 왕조가 지배했던 스코틀랜드 쪽에 이런 견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임스 2세를 지지한 세력을 자코바이트라 불렀는데 제임스 2세가 망명한 후 자코바이트들은 제임스 2세를 왕으로 다시 복위시키기 위해 반란을 계획합니다. 스코틀랜드인들에게는 잉글랜드에 대해 뿌리 깊은 대립의식이 있었고 스튜어트 왕조가 스코틀랜드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임스 2세를 지지했습니다. 가톨릭 교도가 많았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많은 지역이 자코바이트 반군을 지지했고 카톨릭 국가이던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자코바이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1715년의) 대규모 반란 시도가 실패한 후 자코바이트는 1745년 마지막 도전을 합니다. 제임스 2세의 아들 찰스 에드워드 스튜어트는 자코바이트 군대 7,000명을 이끌고 에딘버러를 점령하고 잉글랜드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주교도인 찰스에 대한 잉글랜드 민중들의 반응은 차가웠고 잉글랜드 군의 포위될 상황에 처한 자코바이트 군은 하일랜드로 철군을 해 재정비를 합니다. 정보군은 이듬해 1월 30일에 에딘버러를 탈환하고 예버딘까지 북상하였습니다. 1746년 4월 14일 컴벌랜드 공작이 이끄는 정보군 주력 8,000명은 에버딘을 출격하여 네언에 도착했고 자코바이트 군은 인버네스 동쪽의 컬러든에서 드로모시 습지에 포진했습니다. 이곳은 평탄하고 단단한 지반의 땅이었으므로 기병의 작전에 유리했고 대포도 이동하기 쉬워 정보군에 유리했으나 기병이나 대포가 적은 자코바이트 군에게는 불리한 지형이었습니다. 조지 머레이 등의 장군들과 찰스의 부하들은 정면 대결의 불리함을 역설하고 게릴라전으로 전환할 것을 진언했지만 찰스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자코바이트 군은 정보군 진지에 야습을 감행하기로 했지만 길을 잃어버려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허비했고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정보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 정보군의 대포가 불을 뿜고 총공격이 시작되자 자코바이트 군은 순식간에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족 부대가 용감하게 싸웠고 전열을 재정비하려 했지만 무장이 압도적인 정보군에 밀려 자코바이트 군은 괴멸을 당했고 자코바이트 반란은 여기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컬로든 전투 종료 후 정보군 사령관 컴벌랜드는 부상당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코바이트 군의 부상병들을 참수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로로 잡힌 3,470명의 자코바이트도 냉혹하게 처단을 해 도살자라는 악명을 남겼습니다. 영국 정부는 반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스코틀랜드 지역 시족 제도의 해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지배계층이 완전히 무너져 스코틀랜드는 독립운동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자코바이트 반란은 스코틀랜드인들에게는 굴욕적인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